104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에 여야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선대위 쇄신을 넘어서 당을 포괄하는 전면 대수술에 나섰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단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자리를 비워둔 채 선대위를 가동했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는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으로 먼저 가볼 텐데요. 이재명 후보가 사죄의 의미의 어떤 큰 절을 한 후에는 정무직 주요 당직자를 총사퇴 카드를 던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들어보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국민 우선 또 민생 우선이라고 하는 그 대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놔 주신 용단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들으신 대로 감사하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총사퇴 카드를 바라본 이재명 후보의 언급이었는데요. 이제 뭐 이 후보로서는 전권을 줄 수 있는 어떤 이런 제대로 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마련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예, 양쪽 다 선대위 가지고 내홍을 많이 앓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문제점을 진단한 후에 일괄 퇴진 그리고 상당히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여기저기 잡음 이런 건 별로 없고 이쪽은 좀 조직표 그다음에 기구의 운영 이런 예. 쪽이 문제인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다른 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빠르다. 그리고 약간 질서도 있어 보인다. 네. 그런데 손대는 폭은 상당히 큽니다.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 포스트 다 바꾸고 네. 앞으로도 조금 후속 인사가 있겠죠. 예. 자, 이제 모든 것은 이재명 후보에게 건너갑니다. 건너가고 있고 이미 건너갔고 예. 당 운영까지도 사실 국민의힘은 당무 우선권을 이렇게 후보에게 주지만 민주당은 그런 당원 당규의 규정 자체는 없거든요. 예. 꼭 그래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지지율이 조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기구는 큰데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이재명다움, 이재명스러움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후보 본인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왜 우리 무슨 0점 조정 너무 꼰대 같은 표현인가요? 남자들은 아실 텐데 네. 총 쏠 때 이렇게 정렬시키잖아요. 예. 이재명에 맞게 좀 0점 조정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예. 젊은 여성분들은 0점 조정을 모르실 텐데 죄송합니다. 예, 0점 조정의 의미가 있는 네, 지금 선대위 개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굉장히 크게 손을 대네요. 예, 예. 네. 그 내정된 사람들, 그러니까 당직자를 사퇴한 자리에 내정된 사람들 인물 몇 명을 좀 보겠습니다. 네, 사무총장이 김영진 의원이고요. 전략기획위원장에는 강훈식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뭐 최측근으로 분류된 분들이기 때문에 예, 장악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강훈식 의원은 원래가 뭐 정책이나 전략기획 이런 것 쭉 해왔던 사람이고 이재명 계가 사실 뭐 꼽을 만큼 많고 확실하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 다만 후보와 최근 들어 접점이 맞은 사람이고 후보가 볼 때 저 사람하고는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예.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금쪽같이 써야 되는데 허송했다고 생각하면 예. 바로 핵심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했고 이게 그렇게 저쪽 상대 당처럼 인사에 따른 잡음 뭐 누구는 누구랑 잘 안 된다 그런 말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예. 두 당이 처한 상황이 다르고 유전자 형질도 조금 달라 보이고요. 예. 무엇보다도 이재명 후보에게 모든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예. 중요 포스트 몇 개만 바꿈으로써 당 안팎에 던지는 메시지는 거의 확실히 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예. 이제 국힘이 상대적으로 어떤 체제로 어떤 변형된 모습으로 대응해 나가느냐 그쪽으로 관심은 조금 올라갈 텐데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누가 어느 자리로 가는 거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는 거 아닌데요. 네네. 김영진 의원, 강아무개 의원 등을 어디에 내정했다. 네, 그분들 활약 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활약까지 득표에 연결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아니에요. 대선전은 두 후보 나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호소가 되는 거고 표가 결정되는 거지. 다만 이 사람들은 커튼 뒤에서
효율성 있게 돕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당을 편들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요. 예. 국민들에게 선대위 내부 인선 가지고 예. 피로도를 주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이따 국민의힘 그 선대위 네, 그때도- 관련된 얘기할 때도 같은 말씀 꼭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자, 이재명, 공의 드리는 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이게 이제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네. 이 행보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이게 참 눈에 띄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2002년 당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그 선거에서 최대의 쟁점은 행정수도 이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그렇게 해서 건설이 된 건데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유명한 결정이 나왔죠. 관습법에 의해서 수도 자체를 옮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예. 그래서 뭐 이제 아주 어정쩡한 이름의 행정중심 복합도시 뭐 이래가지고 정부 부처 일부가 가고 그 뒤로도 많이 따라가긴 했습니다만 청와대와 행정부 수반인 청와대 그리고 예. 국회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음으로 해서 세종시로 이전한 뒤에도 굉장히 많은 시간, 금전적 낭비 여러 차례 지적돼 왔지 않습니까? 네. 확실하게 이걸 매듭을 지어야겠다. 예. 이게 그냥 행복도시 지어놓은 돈 들이는 거 아깝고 하니까 이곳에 좀 더 합치자 이런 의미는 훨씬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2002년에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을 때 이건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상대당 후보도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예, 국민 전체가 이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말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게 말하자면 선거를 관통하는 이슈겠죠. 예. 그것을 제안한 사람은 이슈를 선점하는 효과도 지니는 것이고요. 예. 상대로 하여금 내가 말한 것을 따라오게 하는 것, 그것만큼 주도권을 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 노무현 후보 당선에 그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얼마만큼을 차지했는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내는 것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예. 큰 역할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국토 균형 발전, 지방으로의 분권이 왜 필요한지를 아주 피부로 느끼게 해주는 계기는 됐어요. 예. 당시 노무현 후보가 머릿속에 그렸던 수도, 행정수도에는 조금 미치지 못했지만 예.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거 다시 한번 하자라고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저는 이것은 신선도는 왜냐하면 노무현 후보가 거의 20년 전에 한번 썼으니까 예. 신선도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나 그 유효성, 예. 논의의 가치, 그다음에 지금 20년쯤이 지난 이후에도 다시금 그 문제를 테이블 위에 꺼내 놓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20년 동안 지방은 계속 피폐해졌고 물론 세종시로 이걸 옮기지 않아서 다른 지방까지 피폐해진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우리가 말로만 국토 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억제 할 게 예. 아니고 예. 뭔가 파괴력 있고 상징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겠다. 저는 이 논의가 제 궤도에 타고 의미를 획득하려면 예. 국회는 물론이고 청와대도 옮겨가야 진짜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국빈만 이렇게 접견하고 그런 의전적 기능으로의 서울에 있는 지금 현재 위치의 청와대를 활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예. 대통령이 딱 틀어주고 상주의 근거 대부분은 시간을 뭐 세종 이런 행정 수도에서 보낸다면 자연스럽게 이관이 되는 것이고요. 국회도 따라가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때도 사법부 법원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네. 법원은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라 좀 떨어뜨려 놓자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재명 후보가 그냥 옛날 거 다시 한번 꺼내드는 정도가 아니고 같은 용어, 같은 이슈이긴 하지만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현재적 의미로 재조명을 하고 다시 국민 뜻에 묻는 절차를 거친다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실효적인 행보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국민의힘 상황 저희가 짚기 전에요. 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이 내용 잠깐 소개해드리고 준비한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했습니다. 짧게 전해드렸고요. 국민의힘 상황을 짚어볼 텐데 김종인 위원장과 선대위 인선 갈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눈길을 끄는 발언이 나왔네요. 이준석 대표가 다른 총괄을 세울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가능성을 언급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시죠. 위원장 없이 만약에 저희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선대위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면은 저는 뭐 다른 총괄 선대위원장을 세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당장 뭐 후보와 상의를 해봐야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그 총괄 선대위원장 없이 이제 선대위가 출범하게 되면은 저와 김병준 위원장도 사실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면은 김병준 위원장에게 상당한 부분의 영역을 만들어주고 좀 주도권을 발휘하도록 저는 그 조정을 할 겁니다, 제가. 예, 다른 총괄 선대위원장 세울 수 있다. 이준석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걸까요? 이건 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열흘 넘게 지리하게 가니 안 가니 누구는 빼야 되겠니 삼김이다 막 이랬는데 나는 피로도도 느끼실 거고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만이 꼭 총괄위원장에게 유일하게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이준석 대표가 던졌어요. 예. 김병준 카드. 일단은 뉴스입니다. 예. 사견을 말씀드려도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김병준 위원장 내정자를 만약에 총괄 원톱, 즉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맡기려고 했던 것을 김병준 교수에게 맡긴다면 예. 과연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점은 조금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예. 지금 현재 돌아가는 모양새가 김종인, 윤석열 두 사람 사이에 뭐 잠깐의 뭐가 초점이 안 맞거나 뭐 이렇게 삐그덕거리는 것은 좀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미 6개 본부장 아까 뉴스에서 전해졌겠습니다만 네네. 6개 본부장과 뭐 대변인단 이런 게 발표가 됐는데 버스가 떠나는데 일단 문은 열어두고 떠나는 형국입니다. 개문 발차. 네, 그 말도 이상한 한문이어서 안 쓰시는데 아직 문은 열어뒀되 계속 공회전만 하고 버스 문만 잇고 승객들이 하염없이 기다리게 할 수는 없겠다. 예. 이미 지리하고 피곤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부릉부릉하고 이제 조금씩 가면 우리 급합니다. 시간 허송할 거 없지 않습니까? 예. 탈 거면 빨리 오십시오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꼭 김종인 그분 아니어도 김병준 씨 같은 사람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일종의 아이디어를 낸 건데 예. 그냥 떠보는 아이디어는 아닐 거고 저거 역시도 최소한 2개 정도의 양날을 가진 칼 같긴 합니다. 예. 저 이 얘기가 이준석 대표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저는 주목합니다. 예. 물론 최종적으로 결정은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이 할 거고 더 그중에서도 한 명만 고르라고 하면 저는 윤석열 후보에게 달려 있다고 봅니다. 후보의 네. 선택이다. 네. 더 기다려서라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꼭 모셔와서 그 자리에 할 건지 예. 아니면 자, 할 만큼 했고 이것 때문에 지체돼서 얻게 되는 그러니까 손실이 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면 뭔가 결정을 내리겠죠. 그 과정에서 한 카드를 제시했는데요. 예. 어느 분이 저 자리를 맡던 간에 국민들은 솔직히 별 관심 없고요.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은 선대위 내부에서 긴장감을 갖고 통일성을 갖춘 채 일을 하도록 기구가 약 넉 달가량 굴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고 예. 갑자기 흔들리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예기치 않은 돌발 발언이라거나 예. 또는 지지율이 급락한다거나 선거 전에서 평상시 대응 체제로는 안 될 때 지금 원톱 총괄선대본부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그것도 당 내부의 역할이지 그 자리에 김종인이 가면 득표가 팍 늘어나고 다른 사람이 가면 그보다 좀 줄어들고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표를 행사하는 최종적인 결정은 후보를 보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보가 또 근데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또 보고 네. 이런 어떤 이게 일정 부분 선대위 인선이라는 것도 후보의 정치력을 그렇습니다. 가늠할 수 있는 그런 행보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가 어떤 사람들의 조력을 받고 어떤 사람들 주변에서 누구와 상의를 하는지가 중요한 체크리스트이자 포인트인 건 한데 예. 최종적으로는 후보를 본다는 것이고 저게 지금 이번에 꾸리는 선대위가 예.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만드는 인수위도 사실은 아니고요. 예. 이건 선거를 꾸리기 위한 내부 살림살이입니다. 예. 그걸 확실히 하자는 건데 예. 오늘 김병준 얘기가 나오고 두 사람 사이에 뭐 다른
본부장들 공동선대위원장 임명하는 거 보면 예. 개문 발차를 일단 하다가 정 안 되면 갈 것이고 저는 윤석열 후보가 다른 그러니까 김종인 체제를 비워놓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가는 게 아니라 아예 이거 없이 갈 수도 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 가능성까지 네. 전망을 저 주시는군요. 사람 평소에 검찰에서 쭉 해온 스타일이나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면서 해왔던 걸 보면 모든 것은 제 책임하에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딱 끊고 가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찬 회동까지 했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의 합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합류 가능성까지 다 뭐 전망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가 냉기류에 가깝고요. 그리고 예. 이제 하는 그 두 사람이 내뱉는 이제 그런 어휘들을 보면 특히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김 위원장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옮기자면 네. 기사를 보고 주접을 떨어놨던데 이 주접이라는 표현까지 하는 걸 보면 사실상 결별 수순 아닌가라는 예측이 이제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 그 양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 양반 했다 이제 우리 박사님이 박사님으로 좀 됐다가 바뀌었지만 예. 주접을 떤다는 얘기는 사인 간에도 잘 안 쓰고 저런 얘기 나오면 거의 감정적으로는 끝까지 간 형국인데요. 어느 뭐로 보나 속인들 저희들보다는 품격도 있어 보임직한 분들인데 예. 화나면 똑같나 봐요. 주접을 떤다. 이건 뭐 더 이상 제 논평이나 코멘트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감정 표현은 최대치인 거고 아마 저게 험한 말인 줄 알면서 일부러 썼겠죠. 일부러 쓰는 데에는 자기의 메시지나 감정 상태를 그대로 실어 얹은 것이고 예.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들 간에 무슨 트러블이 생겼다 해도 예. 지금 열흘 넘게 저러고 있으면 예. 풀어야 할 문제가 여러 개 있진 않습니다. 딱 하나겠죠. 예. 어떤 자세로 갈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할래? 딱 이거지. 김병준은 이렇게 하면 김한길은 어떻게 하고 나머지는 누구고 비서실장 다 그러지 않거든요. 예. 그냥 기본적인 것이자 가장 중요한 거 하나에서 뭐가 잘 접점이 안 되니까 밥도 여러 번 먹고 어제도 사실 급하게 저녁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긴 해요. 오전에 예. 권성동 사무총장 내정을 갔다 왔잖아요. 예, 그래서 예. 아마 급히 한 것 같은데 예. 될 거였으면 어제 됐겠죠. 실무진들이 이제 뭐 중재하고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내고 네. 또 윤 후보를 설득하는 작업을 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데 왜 이런 어떤 뭐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분위기가 왜 이렇게까지 나빠졌는가를 네. 보면 뭐 저희가 심리학자나 언어학자는 아닙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나 김종인 위원장 혹은 뭐 윤 후보가 쓰는 어떤 그 언어 자체나 이런 그 온도가 많이 달라서 그렇진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정치인의 언어를 쓰는데 네. 여전히 윤석열 후보는 뭔가 좀 직설적이고 검찰총장의 언어를 쓴다 뭐 이런 분석들도 덜어 하더군요. 동의합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떤 그 화합이 안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뭐 때로는 통역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이를테면 정치인들의 언어는 상당히 뭐 완곡하게 말하면서 복합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깔고 예. 그래서 필요할 땐 그게 그 뜻이었다. 그래서 뭐 그거 가지고 합의의 접점을 찾을 뭐 빌미도 하나 만들곤 하는데 그에 비하면 검사 출신인 윤 총장은 뭐 직설적이죠. 기자들이 받아쓰긴 편해요. 다만 뭐 제목 뽑을 때도 참 편하긴 한데 예. 저기에서도 구시대 문법으로 해야 되나? 이를테면 난 밖에서도 돕겠다고 한 적도 없다. 예. 근데 모임 마치고 나와서 누구는 돕겠다는 뜻은 확인을 했다. 예. 그럼 뭘 믿어야 됩니까? 그다음에 하루 이틀 시간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윤 총장, 윤 후보 측에서는 발표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다. 예. 어디까지 저런 말을 계속 듣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으면 아주 좋을 또는 흘러나오지 말아야 할 얘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거고요. 정치 소비자이자 주권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예. 지금 거명되는 저분들 다들 뭐 일가를 이루신 분들이겠지만 예. 과연 국민들의 신망을 얼마나 얻고 계시는 분인지 정치적 카리스마는 있는지 예.
죄송합니다. 몇백만 명이 마음이 움직여서 한번 표를 드려볼까? 정말 그런 파괴적 흡인력을 갖고 있는지를 예.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저분들의 전성기는 다 있었겠지만 지금도 그 리즈 시절인지는 본인들도 잘 아실 거고요. 예.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보가 내놓는 정책, 비전인 것이지 예. 김병준이 도우면 약하고 김종인이 도우면 뭐가 강하고 그 민주당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예, 예. 누가 사무총장을 맡는다고 뭐 감동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더 답답한 건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아시는 분들이 저렇게 오랫동안 저러니까 예. 국민들께서는 아휴 정말 가려운 데는 여긴데 왜들 저러실까 예. 그러지 않겠어요? 누차 이제 짚어주십니다만 국민들이 관심 없어 할 수도 있는 어떤 자리에 누가 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 좀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주요 요직들을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예. 총 6명의 본부장을 의결했는데요. 본부장들의 면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뭐 다들 예. 들으실 겁니다. 정책 원희룡, 홍보 이준석, 조직 주호영, 직능 김성태, 특보 권영세, 지원 총괄 지원 권성동. 예. 직능 김성태 이분은 늘 직능만 몇 번째 해야 하는 사람이고요. 의원은 떨어졌죠. 저는 눈에 띄었던 게 홍보 이준석 대표. 저도 네.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당 대표 그러면은 그냥 당연직 상임선대위원장. 예. 그래서 현재 김병준 교수와 공동 상임선 이름이 좀 복잡하고 길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죄송합니다. 상임선대위원장으로는 당연직 당대표인 이준석과 김병준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예. 이준석 이 당대표는 자기 정치를 끊임없이 해왔다고 제가 몇 주 전에 앵커 예. 말씀을 나눈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도 참지 않고 자신의 특장점이기도 하고 2030 세대에 분명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는 정치인이 하자 예. 대선에 기여하기도 하겠고 이 국면에서도 모든 것 초점이 윤석열 후보에게만 쏘는 것은 자기는 어떻게든 하고 싶고 자기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예. 뭐 말릴 수 없겠죠. 본인이 또 잘하고 예. 워낙 SNS 소통에 특별한 재주가 있어 보이니까요. 네. 그 점은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윤석열 후보로서도 이것 가지고 크게 뭐 신경을 쓰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서령 김종인 위원장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예. 온다고 해도 이것 가지고 뭐 그렇게 트집 잡거나 그런 시비거리가 될 것까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 공보 라인을 보면 예. 여성 현역 3명이 또 배치가 됐거든요. 예. 이 부분도 이제 주의 깊게 아무튼 보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예. 많은 언론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던데. 그렇죠. 어떤 의미가 담겼다고 봐야 될까요? 두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라인이 중요한 게 언론 접촉 창구이자 뭐 이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정시에 나가는 뉴스도 보면 예. 이 사람들 발언 한 15초, 20초만 떡 따서 전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그런 걸로 접하게 되잖아요. 예. 유튜브에서 풀 버전을 찾아보지 않는 한.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을 고르라고 하면 여성 할당제처럼 해서 뭐 국무위원회 30%까지를 올리겠다거나 굉장히 힘을 썼던 거 맞습니다. 예. 억강 부약 차원에서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여성. 예. 그러다 나온 게 뭐 2대 남 그래가지고 20대 남자들이 굉장히 반발하고도 있기도 하는데 예. 이준석 대표 2대 남자들 너무 필요 이상으로 홀대 받아왔다, 역차별 받아왔다 이런 상징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여성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유명한 언론인 나름대로 유명한 언론인 출신이기도 합니다. 김은혜. 예. 그다음에 전투력을 인정받고 있다고들 평가받는 동아일보 출신의 조수진 씨는 뭐 공보 단장을 맡았어요. 예. 그다음에 법조 출신인 주해 의원. 전주혜 의원 예, 예. 판사 출신이죠 아마. 예. 이 세 명 모두 다 여성으로 라인업을 꾸몄는데 윤 후보가 말실수가 잦아왔어요. 그리고 좀 터프한 이미지도 있고 예. 그런 것도 좀 감안했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자들에게 경도돼 있는 윤 후보 팀이 아니라는 것. 예. 그다음에 기존의 직업적 언론인을 거쳤던 사람들의 뭐 직무적 장점도 조금 살린 것 같고요. 예. 저 민주당의 대변인단이나 그 라인업과 좀 비교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앞으로 자주 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예. 네. 이렇게까지 선대위 인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선대위 인선은 일단락 지어진 상황에서
총괄이 누가 되는가 이제 네. 그게 하나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예. 그 한 명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며칠간 저희도 얘기를 나눴는데 예. 그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분위기는 냉기류인 것이고 오늘 이준석 대표가 다른 총괄이 올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언급까지 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국면이고요. 예, 예. 아마 이걸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의 다리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관계라고 한다면 김종인 위원장하고 완전히 끝나는 것이겠죠. 예, 예. 근데 그분이 없으면 과연 선거를 못 치르나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바라보기에 따라서는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서는 저희 현장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재명 후보 3시에 외신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현재 이제 그 현장에서는 아마 이제 외교와 관련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종전선언 관련돼서 최근에 언급이 나온 게 일본 정계가 할 주장이다. 이제 이런 발언도 해서 아무래도 외신 기자 클럽 초청 토론이니까 여기서도 종전선언 얘기가 분명히 나오겠죠. 그러겠죠. 예. 위성락 북미 접촉대 꽤 유명했던 분 이름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당시에는 위성락 국장으로 유명했던 분인데요. 지금 당시 위 국장이 이재명 후보 최측근에서 외교 관계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최근에 한 얘기 보면 자주 외교 그리고 실리 외교 이 두 가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표방했던 외교 기조로 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한번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제 어떤 외교 정책을 내놓을지도 또 관심이라서요. 네. 외신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 저희가 잠시 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강윤 평론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